좋아! 오늘부터 수학 정복에 돌입한다! 하나, 둘, 셋! 지금 시작! 이 정도쯤은 문제 없지! 나는 질보다 양으로 승부한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제 내 실력을 검증한다! 좋아! 이미 익숙한 문제들이야! 그런데 성적은 왜 안 오르지? 이대로 수능까지 무리야! 양을 더 늘려야지! 언제까지 이걸 반복해야 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가 알려주는 친절한 공부법 공부의 기술 교사 조은입니다. 주요 시험이 다가올수록 많은 학생들이 활용하는 방법이죠. 바로 기출문제 풀이인데요. 이 기출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문제 유형과 패턴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소위 양치기 공부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치기 공부법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또 어떻게 현명하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신현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실적인 학습법을 콕콕 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 과학탐구 영역의 시정철입니다. 일명 양치기 공부법, 그대로 유출을 해보면 양으로 승부를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양치기 공부법은 정확하게 어떤 것일까요, 선생님? 네, 선생님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형의 문제들, 그리고 같은 단원에 있는 문제들을 수십제, 수백제를 여러 번 연습을 하면서 풀어내는 수학과 과학에서 쓰는 전통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과탐 강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학생들에게 많이 추천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근데 또 실제로 효과를 봤다는 학생들도 많지만 반대로 성적이 쉽사리 오르지 않는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양치기 학습 자체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양치기 학습 이후에 과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탁구 레슨을 받는다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탁구 레슨을 받고 있는데요. 탁구장에 가면 제일 먼저 코치님이 시키는 일이 뭐냐면 같은 공을 수백 번 던져주는 탁구 로봇하고 그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목적이 바로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탁구채와 여러분들, 그리고 탁구채와 선수들 간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같은 공이 실전에서 날아오는 것을 대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이제 수험생활하고 좀 연결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치기 학습하는 목적은 공식과 학생을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인 거지 실전에서 같은 문제가 날아올 것에 대한 대비는 아니라는 겁니다. 맞아요. 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다시 돌이켜보면 양치기 공부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양치기 공부법에 안주하고 멈춰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선생님, 양치기로 공부를 한 다음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저는 기존에 풀었던 문제들의 번호를 재구성해보는 것들을 좀 추천해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문제의 문제를 풀어본다고 할게요. 그럼 100문제를 1번부터 100번까지 푸는 것은 단순한 양치기 학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10문제를 먼저 풀고 살짝 뒤로 빠져나와서 이 10문제의 공통점과 미묘한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스스로 재구성해서 번호를 매겨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풀 때는 그 번호 순서대로 한번 풀어본다면 훨씬 더 효과 있는 그런 학습법이 된다는 거죠. 선생님,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미지수를 y절편에 줄 때는 여기부터 접근하고 미지수를 어떤 그래프의 교점에다가 주었을 때는 어디부터 접근을 시작할지,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순서로 한번 재구성해 보는 것이죠. 아주 획기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열문항을 풀어본 다음 그 미묘한 차이를 느끼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또 문제를 풀어보는 거네요. 맞죠? 맞습니다.
본인의 체감 난이도를 기준으로 번호를 재구성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문항에서 훨씬 더 감이 조금 익혀졌다 싶으면 20문제로 인터벌 한번 벌려보고, 그것이 조금 익숙하면 30문제로 인터벌을 벌려보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해본다면 의미 있는 양치기 학습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개념이나 원리, 법칙은 알겠는데 문제풀이가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요. 뭐 쉬운 문항 같은 경우에는 개념만 바로 적용하거나 한 단계 가공을 거치면 괜찮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쉽사리 문제 안 풀리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를 하게 되면 체계적인 사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스스로 좀 난도를 체감해 보면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일단은 중학수학이나 중학과학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양치기 학습을 통해서 점수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고등수학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과학탐구 영역인데요. 이 고등과학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개념만 가지고 응용을 따라잡기에는 조금 힘든 면이 있고요. 단순한 양치기 학습만 가지고 그 현란한 응용을 빨리 따라가기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양치기 학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커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중학학습 방법으로 고등학교에 와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기존에 있었던 이 학습 방법에 대한 의심, 어떤 신뢰가 깨지는 그러한 일들이 좀 생기니까 이번 우리의 영상을 보고 본인의 학습 방법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재구성해보고 성찰해보는 기회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EBS가 알려주는 친절한 공부법.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양치기 공부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해 주신 이 주옥 같은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양치기 공부법은 학습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고 했죠. 스스로 문항의 번호를 재구성하면서 난도를 체크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반복 학습만으로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중학교 시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일단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보태드리면 반복 학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의미를 갖다가 10문제, 20문제씩 끊어가면서 한번 재구성을 해본다면 분명 의미 있는 양치기 학습이 된다는 거고요. 이러한 훈련들은 실전에서 탁구 로봇와의 훈련을 실전에서 선수들과의 시합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단계가 되니까 이 점도 꼭 명심하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학습법은 어떠한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 고등학생,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N수생 여러분 모두 파이팅!